안녕하세요. 대현맨 도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태경케미컬이고요. 태경케미컬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태경케미컬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는 어떤 탄산가스에 대한 수혜를 본 점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 3분기에 실적에 반영됐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런 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60% 정도 사용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사용량이 많는데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탄산가스 부분에서 조선 3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를 봤었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태경케미칼이 이런 탄산가스 사업 부분도 하지만 전반적인 가스 산업도 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곤에 조금 회를 본 적도 많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경우 이제 반도체나 뭐 첨단 제조업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런 바이오 기술 등에서 어떤 신기술에 대한 기술 유출에 되게 예민을 하죠. 그리고 이런 기술 유출로서 생길 수 있는 경쟁력 상실이나 어떤 관련 자원이 남용되는 상황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년도였죠. 20년도부터 이제 20년도에 시행된 22차 상무위원회에서 중국 수출 통제법이 표결에 붙여서 통과가 됐고, 이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지금도 진행 중이죠. 미중 테크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3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금속이 갈륨과 이런 게르마늄을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밝혔고 8월 달부터 시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나 신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을 책임지는 첨단 분야에서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8월 달부터 이제 수출을 통제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중국 7월 달에 이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량이 갈륨 같은 경우는 이제 5.15톤 평소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8.63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아예 수출 통제했었기 때문에 없었지만은 조금 중국 입장에서도 아예 수출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위기를 느꼈는지 어느 정도 수출 허가를 해주죠. 허가를 해줘서 10월 달에 다시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7월 달인 조금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거는 수출 통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원했기 때문에 기존의 수출량보다 조금 늘어난 수치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수치가 조금 늘어났긴 했지만 10월 달에 수출량을 보게 되면은 갈륨 같은 경우는 250kg 정도밖에 안 됐고 베르마늄 같은 경우는 일본 국가에 일본이나 다른 이제 몇 개 국가에 수출한 게 이제 648kg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이제 많이 줄어든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방막 증착 공정이죠. 웨이퍼를 이제 얇게 막을 쓸 때 가스를 통해서 불순물을 조금 제거해 주는 건데 제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게르마늄 가스를 만든 이제 저마늄이죠. 저마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면은 23년도는 어떤 반도체의 침체로 인해서 약간 재고로 면으로 인해서 어떤 침체기를 겪었지만은 24년도는 오픈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이를 통한 반도체가 호황이 될 수 있는 시기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 갤럭시 S24죠. S24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핸드폰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24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태블릿 여러 반도체가 쓰일 수 있는 분야에 지속적으로 온디바이스 A가 첨가가 될 거다. 그리고 그에 맞는 반도체가 필요하고 앞으로 영역이 뻗어나가는 만큼 생산될 수 있는 반도체 양이 많아진다. 근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반도체에 쓰일 수 있는 게르마늄 가스가 살짝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중국의 수출이 대체가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마늄에 대한 대체제가 바로 이제 이 아르곤 가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 7월 달이었죠. 중국이 이런 저만륨과 갈륨,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서 그의 대체제인 아르곤이 부각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오픈 AI를 통해서 그에 맞는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그거에 대한 게르마늄 가스가 이제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대체제인 아르곤 가스가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태경 케미칼이 다시 한번 매출액이 조금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어떤 산산가스가 생각보다 공급이 조금 과잉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약간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오랜만에 제가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어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을 말했었죠. 일단 주봉상에서는 뚜렷하게 이제 이평선들이 배열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박스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매물대를 본다면 뭐 이런 부분들이었겠죠.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어떤 지지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영상을 찍고 이제 뭐 한동안은 잘 지켜줬었던 것 같아요. 잘 지켜줬었는데 며칠 사이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하방으로 향하게 되면서 단기 추세는 조금 하락으로 접어든 감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차트로서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일단은 이제 지지 부분을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겠죠. 12,500원 이런 부분들. 12,500원 뭐 짧게 보면 12,600원에서 한 12,400원 부분이 이런 지지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 보면 11,000원인데 이건 너무 크니까 일단 12,500원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지지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제 할 수 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60평선이 상승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60평선 상승 중이고 현재 매물대 근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살짝 반등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이 12,500원 부분들을 잘 지켜주지 못했을 때 어떤 하락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지금 당장 어떤 상승 시나리오라고 해도 상승 시나리오가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잠깐 반등 정도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정말 왔을 때 지속적으로 이런 반등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살짝 눌릴 때 어디까지 눌리냐 13,000원 부근을 잘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반등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12,500원 라인들을 잘 못 지켜주고 떨어졌을 때 다시 12,500원 부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하락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상승이냐 하방이냐를 생각하기보다는 12,500원 부분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탄산가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었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슈나 또 이제 어떤 가의 변동성이 있다면 제가 영상을 촬영할 테니까 태경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